사실은 그 설명을 막 의학 지식을 떠들고 있는 그 상담 실장도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도 그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해요. 안녕하세요, 상영 박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병원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,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어렵거나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한테 내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상담실장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, 환자가 왔을 때 상담실장이 환자한테 수술을 이렇게 합니다, 당신의 수술을 내가 이렇게 할 거예요, 뭐 아니면 의사, 원장님이 수술을 이렇게 할 거예요, 이런 말은 사실은 잘 못해요. 왜냐면은 의학 지식이 없어요. 그만큼 자기가 상담실장이 수술방 가서 본 적도 없고, 또 본다고 한들 그걸 자기가 환자한테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. 왜? 그거는 의사만이 할 수 있어요. 의사만이. 그러면 상담실장이 뭐 하는 거냐면 서비스 하는 거예요. 서비스. 환자가 병원에 와가지고 내가 어떤 수술을 어떻게 받을 거고 뭘 준비해야 되고 병원에 오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고, 예를 들면 뭐 마취를 해야 되니까 금식을 하고 온다던가, 아니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손톱, 마취를 할 때는요, 병원에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손톱에다가 이 손가락 10개의 손가락 중에 하나에다가 이렇게 찝어 가지고 심장 맥박 뛰는 거 체크하는 기계가 있어요. 그거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손톱에다가 여자분들이 네일 아트를 하면서 두꺼운 걸 뭘 붙이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. 가짜 손톱 같은 거. 그거 안 돼요. 그거는 뜯어내야 돼요, 병원에서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걸 안내해 주는 거야. 그냥 상담 실장은 그런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. 환자 내일 수술 몇 시니까 금식 몇 시간 하셔야 되고요, 그 다음에 손톱에 네일은 하시면 안 돼요. 혹시 손톱에 네일이 있어요, 그럼 그거 지우고 오셔야 돼요. 뭐 이런 설명. 금식은 꼭 해야 되는데 물을 드시면 안 되고 밥을 드시면 안 되고, 예를 들어서 뭐 6시간, 10시간 또는 12시간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,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상담실장이 또 해야 될 일은 의학 지식을 막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.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생각보다 쉬워요. 환자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, 예를 들면은 오실 적에 옷을 편안한 거 입고 오세요, 뭐 이런 내용. 그냥 간단해요. 되게 뭐 수술 전에 준비하는 과정 대충 설명해 주면 되고, 수술 끝난 후에 언제 실밥 뵈러 어떻게 오세요, 치료받으러 어떻게 오세요, 이 정도 설명해 주는 게 상담 실장이 하는 일이에요. 그런데 왜 상담 실장들이 자꾸 의학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, 환자한테. 그 수술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설명을 막 하려고 그래. 그러면은 사실은 그 설명을 막 의학 지식을 떠들고 있는 그 상담 실장도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. 왜? 본 적이 없으니까. 또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귀로 들은 거 대충 이 사람한테 설명을 해요.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환자도 그 설명을 이해를 잘 못해요. 근데 상담실장이 하는 말 중에 그 사람 눈을 보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심으로 나한테 해줄 수 있는지 그걸 그냥 보는 거고, 아주 사소한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상담실장이 신뢰가 가면 그 병원에서 하는 거예요. 상담실장으로서 의학 지식을 너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두려움, 그건 필요가 없어요. 어차피 나는 의학 지식 별로 몰라도 돼요.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좀 알아요. 본의 아니게 일하다 보면 귀로 듣고 눈으로 조금씩 보는 게 있어. 근데 정말로 그렇게 움직이느냐, 수술 자체가? 그렇지도 않아요. 그냥 내가 귀로 들은 거, 눈으로 본 거 조금 이렇게 조미료 첨가하듯이 하는 것 뿐이에요. 그냥 그 상담실장이 말한 대로 그렇게 수술 안 돼요. 그러면 그 사람이 의사하죠.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상담실장으로서 연봉을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1억 받는 지식이나 이런 게 의학 지식은 별로 10%도 안 돼요. 그리고 그건 좀 있다 보면 알아요, 그냥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담실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연봉 1억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비스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. 왜? 여기는 병원이기 때문에, 병원은 사람의 생명을 다뤄요. 수술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러기 때문에 수술하는 과정을 원장님들이 해야 될 일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과
원장님이 수술 끝난 다음에 후처치하는 과정에 서비스를 하는 것 뿐이지 수술하는 과정이라든가 치료하는 과정을 상담실장이 굳이 내가 그 지식을 갖다가 다 외우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. 물론 알면 좋아. 알면 좋지. 근데 그게 다 알 수도 없고 너무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의학 지식을 배워서 내가 의학 지식을 전달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강박관념이나 두려움은 없애고 도전하시면 돼요. 여러분이 도전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방법, 상담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했을 때 2달, 길어야 3개월이면 여러분들은 10년 이상 경력자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. 어디 가서 연봉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한테 언젠가 꼭 가르쳐 드릴 거예요.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병원에서 상담실장으로서 일한 직원과 저한테 2~3달 동안 트레이닝을 받고서 내가 상담하는 사람,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예요. 요즘에 무급휴직, 퇴사, 폐업하는 데도 많잖아요. 그럴 때 내가 뭘 할까? 다른 직업으로 뭘 갈까?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면 여러분들 가능해요.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전하셔도 괜찮고, 만약에 배우고 싶다, 나도 도전해서 나도 연봉 1억 받고 난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. 제가 해드릴 테니까. 아시겠죠?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